여러분, 혹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아침에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에는 TV만 켜놓고 채널을 돌리다 잠드는 날들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평화롭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은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는 허전함, 말 한마디 나눌 사람조차 없다는 공허감이 쌓이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까지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왜 나는 늘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이 익숙하시지 않나요? 잠깐 눈을 감고 지금 내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조용한 방, 텅 빈 식탁, 혼자 있는 나. 이 공허함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 조금씩 외로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조금씩 바꿔볼 거예요. 먼저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명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 짧게라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요. 이 작은 행동이 마음에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건강 관리가 점점 귀찮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영양제 챙기는 것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조금 불편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 작은 방심이 쌓이면 나중에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돈을 아끼고 있다는 느낌보다 훨씬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한켠의 불안이 계속 남습니다. 혹시 나중에 큰 병이 생기면 어쩌지? 이제부터라도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걱정이 매일 반복되면서 마음까지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습관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단 5분만 걸어도 좋고 스트레칭을 조금 해도 좋아요. 집안에서 간단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 모두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작은 건강 관리가 장기적으로 큰 비용과 고통을 줄여줍니다. 영양제를 챙기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기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지출과 마음의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 관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오늘 바로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짧은 산책. 작은 행동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외로움과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 사람들과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친구와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뜸해지고 가족과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고 옆집 이웃과 나누는 인사조차 짧아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있어도 문제 없겠지. 하지만 이 소외감과 공허함은 조금씩 마음속 깊이 쌓이게 됩니다. 하루하루 느끼는 외로움이 때로는 불안과 우울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인간관계 단절이 소비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편의점 간식을 사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게 되거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게 되는 일이 늘어나죠. 또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들면서 운동이나 영양, 검진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소홀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단 5분만 투자해서 친구나 가족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늘 잘 지냈어?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통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고 우리 마음속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65세 이모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혼자 지내시던 이모님은 매일 저녁 TV만 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단 한 문장. 처음엔 아주 사소한 대화였지만 점점 옆집 할머니와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고 하루가 덜 외롭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작은 연결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루 5분 단 한 사람과 짧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해 보세요. 주 1회 산책 모임, 커피 모임, 간단한 점심 약속도 좋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의 안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챙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 명에게만 연락한다. 이 정도 작은 목표도 충분히 큰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거나 불안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소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작은 위안 혹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지갑을 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점 간식입니다. 아침에 출근 전 혹은 낮에 잠깐 간식 하나 사는 건 괜찮아 보여도 이게 반복되면 한 달 한 해 쌓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조금 사는 건 괜찮지 하면서 손이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소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후회와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거 사느라 돈을 낭비한 건 아닐까? 집에 있는 다른 걸로 충분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을 괴롭히죠. 대체 행동은 간단합니다. 집에서 과일 한 조각, 물 한 컵으로 대신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작은 선택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소비를 기록하는 습관을 함께 해보세요. 오늘 무엇을 샀는지, 왜 샀는지 적어보면 후회와 불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세일 제품 대량 구매입니다. 마트나 온라인에서 10일 세일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 싸니까 사두자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쌓여만 가고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손해보는 것 같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고 싶다는 충동과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오죠. 이럴 때는 구매 전 하루 정도 시간을 갖고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필요한 것만 목록으로 정리하고 진짜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체험 상품 충동 구매입니다. 건강보조제, 마사지기, 운동기구처럼 이거 사면 건강해질까 싶은 제품들이 많죠. 처음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사용하지 않거나 금액만 허공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는 혹시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과 충동적 욕구가 동시에 자리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이런 감정 때문에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대체 행동은 단순합니다. 상품을 발견하면 바로 사지 말고 3일간 기다리기. 진짜 필요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충동 구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혹은 작은 즐거움을 찾는 마음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 하지만 기록하고 기다리고 대체 행동을 시도하면 충동과 후회를 줄이고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하루 동안 쓰는 돈을 기록하는 것, 충동적으로 사기 전에 한번 고민하는 것, 작은 습관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외롭거나 피곤할 때 손쉽게 위안을 주는 소비가 있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빠지는 불필요한 소비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대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달 음식 반복입니다. 요즘은 편리하잖아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따끈한 음식이 집으로 도착합니다. 외로운 마음이나 피곤함 때문에 위안을 얻고 싶은 순간 오늘 하루만 내 마음 편하게 먹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문하게 되죠. 하지만 반복되면 지갑이 얇아지고 건강에도 부담이 됩니다. 식사로 위안을 삼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결과는 결국 후회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대체 행동은 간단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차린 식사나 가벼운 도시락으로 바꿔보세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전에 잠깐 멈추고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배달이 필요한가? 이 작은 멈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기념품 소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표현하거나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을 때 물건을 사곤 합니다. 작은 선물, 기념품, 소소한 장식품. 처음에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처럼 보여도 반복되면 금세 쌓이고 지갑을 압박합니다. 여기서 마음속 감정은 사랑과 인정 욕구입니다. 이걸 사주면 좋아할까? 내 마음을 보여줘야 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됩니다. 대체 행동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손편지, 짧은 전화 혹은 작은 손길만으로도 충분히 사랑과 관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전하면 상대도 더 깊이 감동하고 우리 자신도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또 복권입니다. 혹시 한 번에 대박 나면 이 기대감 때문에 매주 반복해서 사는 분 많으시죠? 작은 금액이라 생각하지만 쌓이면 꽤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은 반복될수록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희망과 기대로 채워지지만 현실과 불일치할 때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이 습관을 줄이려면 작은 희망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소소한 목표를 세워서 이걸 이루면 나에게 작은 기쁨이 된다라고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돈을 쓰는 대신 행동으로 얻는 만족감이 훨씬 오래 갑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손쉬운 소비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작은 습관과 대체 행동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기. 기념품 대신 손편지나 짧은 안부로 마음 전하기. 로또 대신 소소한 목표나 취미로 작은 희망 만들기.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불필요한 소비는 줄고 마음은 안정되며 삶은 한층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손주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을 물건으로만 증명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첫 번째, 손주 선물 과소비입니다. 이걸 사주면 좋아하겠지?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걸 사야 해. 이런 마음으로 지갑을 열다 보면 작은 선물이 금세 큰 지출로 바뀌죠. 여기서 감정은 사랑과 인정 욕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지갑의 부담까지 감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돌아보면 손주는 즐거워도 우리 마음은 지치고 지갑도 얇아집니다. 대체 행동은 간단합니다. 돈 없이도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손편지, 짧은 놀이, 산책 같은 활동만으로도 손주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손주에게는 추억이 되고 우리 마음도 만족감으로 채워집니다. 두 번째, 건강 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아끼려고 영양제, 운동, 건강검진을 줄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건강을 잃으면 더 큰 비용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마음속 감정은 자기 희생과 불안입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는 걱정이 자리하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끼려던 돈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대체 행동은 무엇일까요? 작은 투자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벼운 산책, 하루 5분 스트레칭, 기본 건강검진, 필요한 영양제 챙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큰 병을 예방하고 돈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건강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 중고거래 집착입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싸게 사자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싸다고 무조건 사게 되는 심리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사용하지 않을 물건이 집안 곳곳에 쌓이게 되죠. 감정적으로 보면 소유욕과 불안이 결합된 행동입니다. 이런 소비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공간을 좁히며 정리해야 하는데라는 스트레스까지 더합니다. 대체 행동은 간단합니다. 정리와 선택의 습관을 들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리된 공간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겨두세요.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를 할 때도 정말 필요한지 3일 이상 고민한 뒤 구매하면 충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제한하거나 건강을 포기하거나 물건에 집착할 때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지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작은 행동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주에게는 물건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사랑을 전하고, 건강은 매일 조금씩 챙기고, 중고 거래는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손주와 산책 한번, 하루 5분 가벼운 운동, 그리고 중고 거래 고민 3일간 기록하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불필요한 소비는 줄고 마음은 안정되고 지갑과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쓸쓸해지기 쉽습니다. 아침에는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에는 TV를 켜놓고 채널을 돌리며 잠드는 날들. 처음엔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점 공허함과 외로움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완전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연결을 만들어낼 때 마음은 훨씬 밝아지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65세 이모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혼자 지내시던 이모님은 매일 TV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할머니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처음엔 단 한마디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작은 시작이 결국 하루의 기쁨과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대화, 짧은 안부 메시지, 소규모 모임. 이런 연결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하루하루를 덜 외롭게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늘 잘 지냈어?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통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고 우리 마음속 공허함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기적인 소규모 만남입니다. 주 1회 산책 모임, 커피 모임, 혹은 간단한 점심 약속도 좋아요.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만남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안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다 챙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명에게만 연락한다. 이 정도 작은 목표도 충분히 큰 효과를 줍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연결되면 돈, 물건, 외로움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소통이 없는 하루보다 짧게라도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 연결되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짧은 대화, 한 통의 전화, 짧은 메시지, 작은 방문. 이런 작은 실천이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한 명에게 작은 마음을 전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마음에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작은 연결이 쌓이면 외로운 마음은 차츰 사라지고 삶은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소비 습관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과 생활은 한 번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소비를 줄이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과의 관계까지 완벽히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고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비 기록입니다. 편의점 간식, 배달 음식, 세일 제품 작은 지출이라도 종이에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이거 기록해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기록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 소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하루에 이렇게 자주 간식을 사네. 이거 꼭 필요했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감사일기입니다. 하루 단 한 줄, 오늘 감사한 일 하나만 적어보세요. 손주와 웃었던 순간, 이웃이 건넨 따뜻한 인사, 혹은 내가 스스로 한 작은 일도 좋아요. 감사한 마음을 기록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불필요한 소비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작은 행복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기록입니다. 오늘 누굴 만났는지, 누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는지 작게 적어보세요. 오늘 이웃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냈다. 이 기록은 내가 하루 동안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확인이 됩니다. 외로움이 줄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 내일 하루 하나.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소비 기록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감사일기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날은 한 명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기. 이렇게 작은 습관을 하나씩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으며 삶의 희망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나도 뭔가 했다. 이런 자기 긍정이 쌓이면 외로움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출도 줄고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오늘 한 가지, 내일부터 또 한 가지. 이렇게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비 습관과 작은 행동,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돈, 건강, 인간관계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아끼려고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포기한다면 결국 병원비가 늘어나고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고 삶이 안정됩니다. 제가 아는 한 70세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엔 돈을 아끼려고 외출도 줄이고 식사도 대충 때우며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문제로 돌아왔죠. 그때 김할아버지가 시작한 것은 작은 연결과 습관이었습니다. 주 1회 친구와 산책, 하루 5분 전화 한 통, 가벼운 건강 운동과 식단 관리. 처음엔 미약했지만 꾸준히 쌓이면서 외로움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불필요한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정, 건강, 인간관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우리 삶 전체가 안정되고 행복도 따라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행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소비 기록하기. 오늘 5분 가벼운 운동하기. 오늘 한 명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 보내기.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 가지, 내일 또 한 가지. 이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 가지 했으니 충분하다. 이 마음으로 조금씩 실천하면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외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의 질을 바꾸고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훨씬 가볍고 풍요롭고 행복해진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만 하세요. 오늘 한 가지, 내일 또 한 가지. 작은 습관을 계속 쌓아가면서 우리 삶을 돈, 건강, 인간관계 모두에서 풍요롭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한 가지, 내일부터 또 한 가지.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밝고 안정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